안녕하십니까? 배팅 부동산 재건축 호재가 없을 때 아파트는 오피스텔보다 비싸다? 항상 정답일까?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9월 15일 날 발표한 그 내용인데, 그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로 발표한 내용인데, 이 중에서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120제곱미터까지 바닥 난방 허용. 자, 요 내용을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, 예전에는 그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바닥 난방을 인정을 해줬는데, 한마디로 오피스텔은 그 업무시설이나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완화 장치를 둔 것인데, 실질적으로는 그 오피스텔 85제곱미터랑 아파트 85제곱미터랑은 그 베란다 때문에 차이가 좀 있죠, 면적상. 그래서 아파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와 거의 유사한 면적인 오피스텔 전용 120제곱미터까지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, 이런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통해서, 오피스텔 공급을 통해서 주거난을 좀 극복해 보겠다, 이런 취지로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향후에는 오피스텔도 면적이 좀 크다는 이야기죠. 그 전용 면적만 봤을 때는 뭐 아파트랑 거의 똑같은 그런 오피스텔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,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이다, 아파트가 최고다, 이렇게 맹목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, 한번 따져볼 일 같습니다. 이 그림을 보시면 오피스텔은, 그 오피스는 전철역 옆에 붙어 있거나 아주 큰 대로변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지요. 왜냐하면 태생적으로 오피스는 그 상업지구에, 특히나 뭐 중심 상업지구 같은데 용적률 1000%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에 오피스를 많이 짓는 것이고, 그 아파트는 최고 용적률 250%까지 그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지을 경우에 250%까지 지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그 대로변에 위치하기보다는 동네 안쪽에 위치해 있고, 오피스는 그 전철역, 똥똥대로 이런 데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실제 주거 여건을 한번 본다면, 그 아파트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있겠죠. 특히나 뭐 산책로, 그 다음에 놀이터 등등. 그래서 가족들이 영위하기 좋은 공간은 맞는데, 그렇다고 그 시야까지 확 트여 있는가? 요건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똥똥대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, 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그 풍수지리적으로도 어떤 도로는 강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죠. 그리고 이 도로가 있는 곳에 붙어 있는 건물들은 실제로 있어 보면 생각보다 답답하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사무실 생각하면 되는데, 똥똥대로에 붙어 있는 그 사무실에 있으면 창밖을 보고 한 번씩 하면 생각보다 안 갑갑합니다. 오히려 앞동 뒷동 붙어 있는 아파트가 갑갑할 경우가 많을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주거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이 어떤 편리하고 전철역이 붙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, 또 아파트는 또 아파트 나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좋다, 오피스가 좋다,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그 각 개인이 처한 입장에 따라서 아파트가 좋을 수도 있고 오피스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오피스를 120제곱미터로 주거 공간을 만든다면
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경우에는 만약에 아파트를 살지 오피스를 살지 선택해야 될 때는 두 가지를 보겠죠. 임대 수익률 첫 번째, 두 번째는 이제 땅의 가치, 이 두 가지를 볼 건데 지금 예전하고는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파트를 그냥 생각 없이 사두면 좀 시간 지나면 그냥 재건축을 하면서 보다 높게 올리면서 내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그 좋은 아파트를 받으니까 아파트 좋다 이런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는데 이제는 뭐 그렇지가 않죠.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기준에서는 특히나 그 땅값을 잘 봐야 됩니다. 지금 임대 수익률은 그 아파트 85제곱미터나 오피스 120제곱미터나 비슷할 수도 있고 그 경험상 봤을 때는 그 면적이 같으면 오피스의 그 월세가 좀 더 셀 경우가 많지요. 이 교통이 좋아서. 그렇지만 일단 같다고 보고 한번 그 아파트 자체의 가치, 오피스 자체의 가치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자, 비교해서 구매할 때입니다. 첫 번째로는 이 아파트도 그렇고 오피스텔도 그렇고 둘 다 땅이 그 공유 지분 땅입니다. 그래서 한마디로 땅은 둘 다 똥입니다. 똥. 그 단독 지분일 때에 비해서 똥인 땅이죠. 한마디로. 그래서 누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아파트는 현재 용적률 250%까지 다 채워서 지었고 오피스는 현재 용적률 1000%까지 다 채워서 지은 상태입니다. 이렇기 때문에 그 용적률로 인한 향후 그 재건축 기대감은 없는 것이지요. 똑같이. 그러면 땅값만 비교해 보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아파트도 그렇고 오피스도 그렇고 시세든 뭐 실거래가든 그 금액에다가 대지권, 등기부에 있는 대지권 평수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평당 땅값이 나올 겁니다. 그래서 그렇게 그 평당 땅값이 나왔을 때 아파트의 그 평당 땅값이 그 오피스의 평당 땅값보다 한 3분의 1 또는 뭐 4분의 1, 5분의 1 이 정도면 맞는 거죠.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해서 오피스의 땅값이 한 3배 이상 크면 정상이라고 보여집니다.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용도 지역이 다르니까요. 주거지하고 중심 상업 지역. 일단 건물을 4배 차이가 나죠.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면적이 4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그 오피스 땅이 좋은 건데 지금 위치를 보면 오피스는 전철역 앞이고 아파트는 저쪽 위쪽 동네고 그러면 이 땅의 위치만 봐도 아무리 같은 용도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2배는 차이가 날 건데 용도 지역도 지금 용적률 4배 차이 나고 그 다음에 땅의 위치도 한 2배 나고 뭐 어떻게 보면 8배 정도 차이 나야 되는데 그까지는 안 날 것이고 특히나 아직까지 그 우리나라 아파트 프리미엄이 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. 한마디로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느낌상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 그까지는 차이가 안 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한 5배 정도 차이 나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한 오피스의 땅값이 3배 정도는 커야 된다. 아무리 아파트를 좋게 보더라도 자, 이 방식으로 한번 그 땅값을 비교해 보면 지금 그 아파트가 고평가인지 오피스가 고평가인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아파트가 많이 고점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근거 없이 지금 아파트가 위험하다 라는 이야기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을 좀 해보고 나름 계산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건 비교해서 구매할 때이고
그럼 절대 가치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?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. 아주 대단지 아파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음마 아파트 같은 아파트. 단지가 아주 커서 3면이 대로변에 붙어 있고, 그 다음에 전철역도 2개를 끼고 있는 그런 초대형 단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. 그러면 그림과 같이 그 아파트가 있지만 그 땅은 다 등급이 다 다릅니다. 그러니까 빨간색과 같이 전철역에 붙어 있는 최고 상급지가 있고, 그 다음에 대로변에 붙어 있는 노란색 2등급지가 있고, 그 다음에 나머지는 주거지로서 주거지역에 속하는 파란 땅이 있겠죠. 그래서 각각 그 땅의 단가가 다른 거죠. 용도가 다르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. 그래서 그 빨간 땅은 3억 5천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. 노란색 땅은 2억 정도 잡았습니다. 파란색 땅은 주거지이기 때문에 8천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. 그러면 그 파란색 대비 빨간색 땅값이 한 4배 정도, 4배 정도 비싼 거죠. 4배보다 조금 더 비싸네요. 이러면 합당할 것 같습니다. 이런 방식으로 땅값을 정해놓고 가중평균을 하는 거죠. 각각의 땅값에다가 각각의 면적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을 합산하면 6,620억이 나오고, 총 면적이 7,000평이니까 결국에는 평당 전체를 아우르는 평균 단가는 평당 9,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그 나름 땅값을 정해서 이렇게 섹터를 정해놓고 가치를 한번 평가를 해보고, 그러고 나서 등기부등본을 펼쳐서 그 시세를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. 지금 내가 살려는 그 아파트든 뭐 오피스텔이든, 지금은 예로 든 게 아파트죠. 내가 사려는 아파트에 그 등기부등본을 꺼내놓고 지금 호가가 얼마다, 그리고 대지권이 몇 평이다,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 평당 단가가 나올 건데, 그 나온 계산된 평당 단가가 9,500보다 크다면 지금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것이고, 9,500보다 작다면 저평가된 것이겠죠.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계산을 한번 해보고 아파트를 구입을 해라. 이 한두 푼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고점 매수하면 그게 제일 투자에서 위험한 겁니다. 그 주식도 그렇고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입니다. 고점에서 매수할 때가 최악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. 지금 제가 무작정 아무 방법도 말씀 안 드리고 조심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,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한번 땅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고 들어가라. 특히나 오피스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이 땅이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그 공유지분 물건은 정말 위치가 좋은, 정말 위치가 좋은 그런 지역만 사야 된다. 그 말씀을 한 번 더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